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조금 지나가고 있네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 형성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매크로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땐 주가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회사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대표이사가 갑자기 어느 정책을 딱딱 이야기하게 하면 어느 한 부서는 즐거울 거고 어느 부서는 상당히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똑같이 일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다르긴 하겠죠. 회사는 일 많이 주면 좋은 분도 있을 거고 일하기 싫은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것들이니까 항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우리가 재테크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이 일비해 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대응하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하고 여러분들 진행해 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년에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 시스템적인 에러가 발생이 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두 종목 정도가 우리가 크게 조정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극복이 다 가능하다. 다만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목을 투자할 때 비중 컨트롤을 잘 해나가면서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방에 빵빵 질러넣어서 큰 수익 바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셔라. 그래서 그런 리딩방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즐기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침 방송에 여러분들 그 파트너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뭐 좋은 종목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 거래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납니까? 제가 다 그 통계치를 내보면 결과적으로 수익 나는 게 결국 2% 뛰기 뭐 어떤 경우는 물려가지고 고점 플레이를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좀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다. 아마도 저희 채널 같이 운영하는 방식을 가진 채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기 위주가 아니라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실전 투자니까 실전 투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가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on't worry, you will be happy 될 거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한 건 제가 잘 알아요. 뭐 언제 오를 거야, 주가가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거야 저도 뭐 주가 모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올랐으면 좋겠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손실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투자자도 손실은 발생이 되어져 있는데 손실을 커버를 어떻게 하고 손실 난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회복시켜서 잘 단돌이 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또 한 번 또 경험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올해 처음 주식 투자하는 분은 없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그런 부분도 다 모든 것을 케어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니터링 할 때 이제 마무리합니다 라는 거 제외하고는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하는 거지. 다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채널이 없다는 걸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채널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수익 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뭐 홀드 겸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빠그러지면 있잖아. 어느 날 소리 없이 빼버려요. 리스트에서.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광고성이거든요. 자,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이 페이크에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리얼리티라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유한양행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텐데, 유한양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 안 좋은 우리가 최근에 본 매크로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리를 잡고 지키는 종목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포인트를 잡아야 돼. 차트를 볼 때도 야 매크로가 안 좋은데도 얘가 주가가 눌리지 않고 기간 조정을 가고 있네. 자기 자리를 잘 버티고 있네. 그러면 다음번에 장이 좀만 좋아지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상방이라는 뜻을 갖다가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낌적이나 뇌피셜적으로도 작동을 시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들도 같이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잖아요. 유럽하고요, 미국하고요, 협상을 마무리한 게 있잖아요. 의약품하고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도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15%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했잖아요. 최혜국 대우, 이거 우리나라 최혜국 대우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반기 가면서 유한양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 가이던스는 우리가 체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없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모멘텀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점들,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된다. 지금은 수급적으로 강하게 들어올 때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알파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뭐 유럽 진출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유럽 진출 승인 뭐 이런 것들 탁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 빵 치고 올라가겠지 뭐. 그렇죠? 또 중국 진출 그럼 또 주가 또 빵 치고 올라가겠죠. 그런 이슈가 남아있는 회사가 바로 유한양이다. 최근에 보면 또 유한양의 자회사죠. 유한화학 같은 경우는 또 HIV 바이러스 관련된 원료품을 또 공급을 하는 그런 계약 체결했다는 공시도 나와 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동사가 222동 평균선보다 하방에 있어야 될 이유만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항상 주가라는 건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2번 정도는 더 거래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유한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크게 제 생각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들 요만큼은 열어두고 갑니다. 하방 열어두고 간다는 건 뭐예요? 잡아두고 밑에서 양봉 뜨는 자리 적정한 갭이겠죠. 그러니까 10% 갭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7만 8,500원에 잡았는데 17,850원 그렇죠? 그 정도 빠지게 되면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16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6만 원짜리가 온 게 스타트 원점이잖아요. 요때까지는 뭐 그닥 하락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그거잖아. 그런데 그 전에 올라가 버려. 그럼 뭐 땡큐고 그 사이에서 뭐 하면 돼요? 평단 조절해주면 돼요. 제가 생각한 건 원래가 여기 120일 라인 요 근처 종에 평단 맞춰주면 된다. 그 전에 자리가 어떻게 돼요? 17만 8,500원과 16만 원 딱 중간 사이인 그 정도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6만 한 8천 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 충분히 생산이 가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시나리오 자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5월달 지표는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뭐 트럼프가 뭐 의약품 관세 빵빵 때리겠다 뭐 이런 거 엄청난 겁주고 막 이럴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자리까지 갈 만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잘 하고 오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봐야죠. 우리가 네거티브하다라고 그러면 이 정보가 아예 사지를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체적인 나오는 뉴스나 내용들을 잘 또 파면서 그 뇌피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전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지금 아일리아 같은 경우도 유럽 승인 받았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도 있고 비만약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잘 나갈 땐 또 한참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리가켄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리가켄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 올 때까지는 쳐다볼 생각이 저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정도 돼야지 다시 뭐 11만 원에서 한 13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스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달 한 중순 말쯤 이쯤에서 바라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물론 그때까지 시간을 주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지나치게 가벼운 바이오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유증이라든지 또 전환사체 발행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 참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의약품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 바이오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보호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돌아가니 그걸 다 우리가 커버링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영업이익도 나오면서 실적도 바탕에 모멘텀돼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거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니까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좀 스몰캡으로 제약 바이오 중에 스몰캡으로 우리가 좀 공략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37,000원이나 29,950원이나 앞자리 바뀌었다고 뭔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방 열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충분히 커버 가능한 구간에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한번 콩 눌릴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죠.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방에 우리가 수익이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가노이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국내에서도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C, 제가 오늘 평단 조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61,400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좀 낮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120일 라인, 60일 라인 무너뜨리고 이 자리까지 들어오고, 제가 뇌피셜을 작동한 결과, 어쨌든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저는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 정도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고, 3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정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잡은 거다. 더 뭐 내려갈 만한 자리는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중 좀 진행을 확대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방이 좀 더 열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우리가 드리블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틀림없다. 고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해서 비중 확대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 아래쪽에 이제 14,400원 이 정도 라인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기준체는 여기 4월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체를 갖다가 무너뜨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건 안 봐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때는 정리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220일 라인, 이 라인까지 일단 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자리가 좀 잡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대단히 예를 들면 실적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종목은 분명히 아니지만 기본 실적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YY 대비해서 이 아래쪽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평단 관리하면서 공략을 또 해주는 것이 맞는 자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방산주 관련된 부분 대체적으로 반등이 들어왔고요. 우린 18만 9천 원에 비중 40%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한다. 생각하시면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 18만 9천 원 도달되는 시점에 다시 비중 20%를 갖다 뭐 한다? 다운시킨다.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니 안 먹니 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현금 유동성을 갖다 확보해 나가고 드리블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룰로, 원칙, 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이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건 저도 알죠. 자, 그러나 되는 주가의 변동성과 우리가 회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관리는 원칙을 좀 지켜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LS,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양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6만원 이상 올라와 버리잖아요. 굳이 평단 조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받은 것, 최근에 보면 매크로 때문에 조정받은 것들, 관세 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이슈들 같은 경우는 세상이 자연스럽게 극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계속 가는 것들이죠. 이거는 쫄 필요는 별로 없고, 중기적 관점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변압기 부분에서 LS-LX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배전반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투자는 제가 HD, 현대 엘렉트릭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쪽에 딱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스킵하는 거지. 왜 굳이 추정 매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LS가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4일 전긴 고점에서 있고, 그죠?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달리는 걸 갖다가 섣불리 올라타는 건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LS 가지고 당분간은 뭐 한다? 드리블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쪽 관련된 부분은 좀 줄여 나가고요. 사실은 LS 에코에너지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걔도 좀 많이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뭐였다. 눌림이 들어오니까 그럼 자리 잡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다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크행도 오늘 잘 치고 올라오네요. 뭐, 글쎄요. 여러분들 뭐, HBM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잘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확실성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엔지니어링 파트로 해가지고 HBM4까지 승인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용화되는 그 칩까지 뭐 합니까?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BM3E 정도는 상용화 부분까지 지금 칩 퀄 테스트가 통과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HBM4에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이 정도로 만들면 됩니까? 라는 퀄이 나왔냐 했더니 그 정도면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 통과된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뭐 우리가 원시 DRAM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의외로 이 종목이 한번 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장비 수주가 한 50대만, 원래 예상치가 한 100대 정도에서 글로벌에서, 근데 지금 5대만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50대만 우리가 이제 나간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 종사의 주가는 저는 충분히 의외로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여력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시 저점 구간에 오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로 봐서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지켜보시죠.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틸 땐 버텨줘야 맛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분명한 건 뭡니까? 그죠? 소송할 때, 공장 가동 못할 때 그 주가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고 뭐 하고 할 만한 글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주식을 거래하고 밸류에이션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저주가에서 훼손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을 거다. 다만 지금 이제 시즌적으로 말이에요. 움직이는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고 제가 저 휴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휴재리 좀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오는 그런 시점 휴재리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재리 리바운딩 나오고 수출 지표 나오는 것들 좀 체크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지금 화장품 눌리고 뭐 다 같이 미디어 성령 이런 것들 다 같이 움직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사유인 거지 이게 뭐 특별히 회사에 저는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비중을 갖다가 한 40%만 업사이드로 올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갭이 얼마입니까? 대략 여러분 생각해보면 35,000원 정도 갭이 있는데 충분히 그죠? 우리가 17,500원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136,000원 뭐 이 정도 구간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면 시간 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격 경쟁률로 직전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15만 8천원 이 정도 수준, 그죠? 이 정도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평균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220일 라인에 걸쳐 있다는 얘기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윗단에.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응 다 못했잖아요. 근데 뭐, 우리도 뭐 다, 뭐 좀, 이렇게 오버행 나오는 부분들은 이건 우리가 사실 쉽게 피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잘 또 케어하면서 또 진행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뭐, 우리가 늘상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들, 그런 연습들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좀 이따가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시장 상황도 확인하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이 안정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비중 확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젠 RLM, 오늘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뭐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그 현대, 보스턴 다이너스 로봇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생각해보면 로봇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 이거는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수급사항 좀 더 확인해 보고요.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제너램 우리가 비중 30%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 치고 올라올 때 제가 비중 덜어냈잖아요. 이거 되게 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비중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기계적인 면이 상당히 우리가 투자할 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4,000원 정도의 우리가 평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2,000원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면 이 지혜권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3,000원에서 앞으로 5,000원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37,5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오면 분명히 돼요. 로봇 테마가 한번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다 보면, 야, 뭐,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보통 보면 우리가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기술주, 또 내년도에 또 신제품 막 이런 것들 하면서 한 번 정도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성장주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잘 안 올라올 때는 우리가 저 언제까지 다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특히 CES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에 돌아가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한다? 자, 남들보다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설 드리블을 하고 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여러분들은 현대건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에는 여기 치고 올라와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 평단 조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발생이 된다. 올라가다 눌리면 우리가 평단 조절할 거고요. 그냥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9,800원 이상 갔을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일단은 빼버리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 얘기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올라갔다 다시 눌리면 다시 공략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또 새로운 것도 공략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수익을 내니 안 내니 이 부분이 수익 이상 뭐 손해만 안 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닉 같은 경우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규 이제 그 전환사채가 이제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다 변환되는 내용들이지 않까 크게 도래하는 금액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과거에는 이게 5만 2천 원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4만 8천 원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 딱 4만 8천 원.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기술 특례 상장으로 된 건데 내년도 8월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일단 내년 8월까지는 걱정할 것도 없고 내년 8월쯤 되면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올 거고요. 동사는 거래처가 늘어났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서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하게 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 더존 비주얼을 갖다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처음에는 그저 구독료를 되게 싸게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시간이 한 2년, 3년 지나니까 이 백데이터가 다 쌓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가격을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거든. 이것도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이 크게 있고요. 거래처가 이제 상당히 크게 늘어났으니까 1년 정도 이제 지금 2년째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게 많고 볼파라는 이제 수익으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들은 계속해서 뭐 요원하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도 한 전반기쯤 돼서 그 거래처에서 이제 비용만 조금 업사이드로 올리는 쪽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수익 전환 이슈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수급적이나 평단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너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47,500원 뭐 이 정도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그 자리에 지금 신규 상장 주식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53,300원인데 비중을 갖다 이 낮은 점 지금은 우리가 평단 조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평단 조절하는 시점은 추석쯤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힘들게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치고 올라올 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면 평단 조절을 48,000원 이하로 다 맞출 수 있으면 우리는 손해가 나지 않는 것들이고 연말 특수까지 좀 생각을 해봐서 저 222 윗단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면 수익이 발생이 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테니까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37,000원 구간, 8,000원 구간에서 평단 조절한 게 아니고 올라오는 수급 현황을 확인하게 되면 4만 원 정도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단 조절한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4만 5천 원 레벨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충분히 여러분들 승부 낼 수 있어요. 이거 답답해하면 안 돼요. 성장주 거래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그래서 연말 이야기도 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어떤 악재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일단 근데 하나는 고비 넘겼잖아.
뭐요? 올해 지금 걸려있던 내용들이 1년이 유예가 된 거, 이건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동사가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만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보면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모멘텀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신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또 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현재 돌아다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가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습 같은 경우도 일단 미래에셋증권 자료는 빼고 실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종목은 무조건 9만 원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5,900원 여기에 잡혀 있는데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거 한번 제가 볼 때는 올라와요. 예, 그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 버릴 종목이 있고 안 버릴 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버렸으면 벌써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본 밸류에이션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가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제는 최근에 보면 어쨌든 국내에서 광고 시장이 좀 죽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다운된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가냐? 기술적으로도 보면 한번 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윗단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 오버행 자리가 여기잖아. 그럼 61, 2평 이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올라와야 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냥 너무 골치 아프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원금 이상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손해보고 합니까?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그리고 모든 걸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생긴 거, 이런 것들 재고 정리를 우리가 잘 하는 준비도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치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작업은 언제 들어와요? 매크로가 딱 악재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레뷰셜이 저는 작동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